반통일학법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65년이 되는 날입니다. 매년 12월 1일을 맞아서 저희들은 국가보안 폐지 결의대회를 합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대회, 하지만 국가보안법이 살아서 저희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우리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를 모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탄 함성을 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함성 시작! 국가보안법의 명줄을 끊어놔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살아서 도리어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북몰이 판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이 국가보안법 어떻게 하면 폐지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싸워나가야 될 것인지 오늘 집회에 여는 말씀을 한국진보연대 박성은 공동대표께서 해주셨습니다. 예, 국가보안법 치욕 65년입니다. 민주주의 치욕이고요, 인권 치욕이고 평화통일 치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65주년 이렇게 안 합니다. 치욕 65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다 아시겠지만 반인권 악법입니다. 지금도 무수하게 계속 나오고 있지만 국가보안법을 악용해서 온갖 고문과 조작을 통해서 수많은 양심수들을 감옥에 가둬왔던, 인권 탄압을 해왔던 그런 법입니다. 유엔 인권위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국가보안법은 인권을 침해하는,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폐지를 권고했던 그런 악법입니다. 이른바 저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국제적 기준, 인권 국제 기준에 맞춰 보더라도 당연히 폐지돼야 될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 반드시 폐지돼야 됩니다. 국가보안법은 또 반민주 악법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툭하면 민주화운동 탄압하는 악법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민주화운동을 용공, 종북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탄압해 왔습니다. 여기 보면 국가보안법 아웃, 국정원 아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과 국가정보원, 국정원은 손바닥의 앞과 뒤와 같은, 사실은 같은 사물의 양측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민주파괴 국가보안법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가보안법, 반민주악법 폐지해야 됩니다. 또 다 아시겠지만 국가보안법은 반통일악법입니다. 평화통일운동 모두 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지금 악용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통일운동을 탄압하고 그리고 영공조작하고 종북몰이하는 그 근거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반드시 폐지시켜야 된다. 그리고요, 국가보안법은 반민족악법이기도 합니다. 국가보안법의 근거가 됐던 것이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에서 유래했던 것입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하던 그런 우리 민족 투사들을, 민족 해방운동을 하던 투사들을 치안유지법으로 감옥에 보냈습니다. 처벌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방조국에서 날치기로, 49년도입니다. 날치기로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친일파들이 이른바 국가안보를 빙자해서 친일파들이 민족 운동가들, 평화통일 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날치기로 통과시켰던 법입니다. 따라서 반민족 악법입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반인권 악법이기 때문에 폐지돼야 되고, 반민족 악법이기 때문에 폐지돼야 되고, 반통일 악법이기 때문에 폐지돼야 되고, 그리고 반민족 악법이기 때문에 폐지돼야 된다. 65년 너무 깁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정원 해체 투쟁, 국정원에 납치된 민주주의 지키기 투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정원 해체 투쟁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투쟁! 예, 박성원 대표님이 징역의 65년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게 친일파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악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때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나치의 법을 만드는 것은 후대에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거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때 얘기를 했던 대로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어제 인민혁명당, 인혁당, 1차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났습니다.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형장에서 사형을 당했고 목숨을 잃었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고 지금도 그렇게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 국가보안법으로 가장 많이 탄압받고 있는 곳, 그런 단체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많은 구속자가 있는 단체 이름 혹시 아세요? 예, 범민련 남측본부입니다. 범민련 탄압상황과 시민단체 강제해산법에 대해서 권오원 양심수원의 명예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가득 찼으면 좋을 뻔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오늘 종북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 국가보안법과 떨어질 수가 없는 일이죠. 국가보안법이 특정한 사람들만 구속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종북 몰린 사람들이 구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람만 종북으로 몰렸었는데 이제는 모든 시민사회단체까지 정부의 말을 그대로 되뇌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까지,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반대하는 야당까지 종북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사회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범민련 남측본부가 지금 9사람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 의장 대행, 사무처장, 사무차장 뭐 할 거 없이 9명이나 구속되어 있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물론 이런 박해가 처음은 아닙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2005년 2월 25일에 발족됐습니다. 그리고 조국통일 범민련이 발족된 것은 1990년 11월 20일입니다. 베를린에서 남과북 대표가 함께 모여서 3자 연대로서 조국통일운동을 민족 대단결 정신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측본부 준비위원회가 떴을 땐 1991년 11월 달인가요? 그때 대대적인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 대대적인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32개 정당 사회단체 149명 전국의 각계의 인사들이 모여서 남측 준비를 마련했는데 이때 그 탄압을 받고 대부분 단체들이 탈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범민련을 지켜온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이 단체들이 지금 집중 사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차에 걸쳐 1994년 11월 29일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29명이 전부 체포되고 구속돼서 법정에 세워진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범민련은 왜 탄압을 받아야 될 것이고, 범민련은 다들 알다시피 7.4 남북 공동성명,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 그 정신을 가지고 남과북 해외가 3자 연대로 통일운동 협의체로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상과 이념, 제도와 체제를 떠나서 민족적 대단결하자는 이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보수단체까지도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 범민련을 종북단체로 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범민련이 종북으로 몰리면은 이걸 모는 단체는 이 하는 사람들은 4대 매국 외세 의존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 이런 세력은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민련이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 탄압은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더 많은 단체들이 거기에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범민련 9사람이 구속되어 있지만은 범민련이 죽진 않습니다. 범민련이 물리력으로 해산시키려고 한다 하더라도 범민련 정신을 죽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범민련이 죽으면 우리 민족도 죽고 우리 통일운동도 죽고 민족 대단결 정신도 죽기 때문입니다.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범민련을 죽이기 위해서 이 정부 여당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들 아시겠죠. 2010년 아마 5월달인가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 심재철 위원이 국가보안법 개혁안을 냈습니다. 그네들이 말하는 개정안, 이것은 이른바 반과단체나 이적단체로 최종 판결을 받은 단체에 대해서 해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개정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니까 유산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또다시 똑같은 사람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7일인가요? 이 새누리당 심재철 위원이 또 다시 이름을 바뀌었습니다. 이른바 범죄단체 해산법. 이것은 여기에다가 국가보안법상 반과단체, 이적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형법에 예를 들어서 무슨 흉악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범죄단체로 규정된 이 단체들은 판결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에, 지금은 안전행정부인가요? 여기에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통보를 하면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것을 해당 단체에 또 통보를 합니다. 이제 해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게재합니다. 게재라는 것은 사회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해산을 안 하면은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리고서도 안 하면은 강제 집행을 합니다. 강제 집행을 하고 거기에 있는 재산, 사무실비라든가 무슨 그 해당 재산을 국고로 반입시키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이적단체, 반과단체 혹은 형법상의 어떤 단체, 그거는 사실 물타기한 것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반과단체, 이것은 애국단체입니다. 이 애국단체를 범죄단체와 혼란시켜서 물타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주통일운동을 하려는 애국적인 통일애국단체를 해산시키려고 한 것이 범죄단체 해산법이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파쇼 악법이 이것뿐이 아니죠. 이석기법이라는 것을 반과단체나 이적단체로 기소를 당하고 하면은 그걸 뭐 제명시킨다거나 뭐 이런 건 만들었고, 또 그 국회의원을 승계도 못 시키게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이 파쇼 악법들을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종북소동법입니다. 이 종북소동이 왜 벌어졌냐? 이 근본적인 것은 인권 측면도 있고 민주주의 측면도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반북 대결 정책이고 4대 매국 정책입니다. 이 정부 자체가 자기 어떤 주체적 입장에서 민족의 자주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미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권, 미국과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 정권. 그래서 오늘 또 TPP인가 뭐 들어간다고 했죠. 우리나라의 이익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요구하면 따라가야 되는 것. 우리 적대 관계에 있는 일본하고도 한일 군사협정을 맺으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근본적으로 우리 통일을 가로막고 우리를 갈라놓고 이제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에 쫓아서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말로 바로 종미주의, 4대 매국주의, 이 땅에서 축출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이네들이 어떻게 우리 통일 애국 세력을 해산시킨단 말입니까? 우리가 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이것을 실현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5천년 역사를 가졌고 우리 민족이 같은 피, 같은 문화, 같은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공동체로 살아왔는데 이걸 갖다 하루아침에 없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걸 갖다 미국에 의존해서 미국이 하나의 종속국가로 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민족적 양심 허용치 않습니다. 국가보안법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이 법이 만들어지고 1년 동안에 11만 3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구속하고 처형했습니다. 132개 정당 사회단체가 해산됐습니다. 신문사도 있고 정당 사회단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들 나왔습니다만은 이 국가보안법을 제일 먼저 반대했던 소장파 의원들 제일 먼저 이 법으로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조봉암 진보당 당수, 인혁당 사건, 수많은 통일 애국 인사들이 형장이 이슬로 갔습니다. 이런 국가보안법 어떻게 더 이상 우리가 용납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 이 범민련 정신 일 갖다가 우리는 탄압 때문에 다는 가입 안 했지만은 이 정신으로 우리가 통일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은 자주통일운동과 반드시 연계시킬 때만이 그 효력이 있고 거기에 어떤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그게 정복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단순한 인권 문제만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탄압을 당한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존망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민족이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느냐, 자주통일을 할 수 있느냐, 민주주의를 해방할 수 있느냐, 민권을 신장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다 국가보안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통합진보당 해산시키고 자주민보가 해산시키고 뭐 전교조 전공로 할 것 없이 지금 얘기하죠. 지금 문화단체 출까지 지금 걸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디까지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민 여러분, 직접 당신들이 침해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국가보안법 때문에 이 나라가 인권이 말살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남북 통일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막고 우리 민족이 자주 통일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최고 이익이고 우리가 선택할 최고의 가치입니다. 반드시 철폐시킵시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밀양으로 가는 희망버스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힘차게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북무리 공안통치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국정원의 정치공작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국민감시 불법자행 국정원을 해체하라! 해체하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폐지하라! 예, 다음으로는 올해 아마도 어떤 정당보다도 가장 언론에 많이 나왔던 정당인 것 같습니다. 내란음모 조작 사건을 규탄하고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시도에 대한 규탄 발언을 정태웅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태웅입니다. 8월 28일 날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나고 나서 여러분도 깜짝 놀라셨겠지만 우리도 깜짝 놀랐습니다. 국정원이 부정선거를 감추기 위해 이석기 의원을 희생양으로 삼아
내라는 뭐 사건을 조작했다고 저희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시민 여러분들이 잘 알질 못하시거나 언론에 보도가 안 되면서 저희의 주장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1월 12일부터 이석기 의원 재판이 시작이 되었는데 재판이 진행되면서 국정원이 조작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들에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내라는모 조작 사건의 구체적인 실체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가 안 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귀담아서 한번 들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12일에 재판이 시작이 되면서 국정원 직원이 나와가지고 유일한 증거라고 주장을 했던 녹취록 기억나시죠?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확인을 해보니 그 녹취록 원본 파일이 다 없어졌습니다. 실제로 없었다는 게 확인이 되어서 재판관이 물어보니까 국정원 직원이 한 얘기가 녹음기에 저장된 녹음 파일이 너무 커서 지웠다. 원본은 남아있지 않은데 조작은 안 했으니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기십니까? 거의 이건 술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 이런 얘기랑 같은 거 아닙니까? 제가 훔치긴 했으나 절도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국정원이 무엇을 했냐면 유일한 증거라고 얘기했던 녹취록이 실제로 변호인단이 들어보니까 원래 이석기 의원이 한 발언과 녹취록에 작성되어 있던 발언이 너무 많이 다른 겁니다. 한두 곳이 아니라 자그만치 272곳이 조작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석기 의원이 발언했던 내용 중에 준비 정도와 상관없이 라고 했던 걸 정규정과 상관없이 이렇게 조작을 했고 전쟁 반대 투쟁을 호소하자 라고 했던 것을 전쟁에 관한 주제를 호소하자라고 바꿨고 구체적으로 준비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걸 전쟁을 준비하자라고 바꿨고 시민 여러분들에게 널리 알리는 선전을 수행하자라고 했던 것을 성스러운 전쟁이라는 뜻의 성전을 수행하자라고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아니 구체적 준비를 어떻게 전쟁 준비라고 들을 수가 있냐 음절도 다르지 않냐 라고 오히려 재판관이 반문을 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상 이석기 의원이 전쟁 반대를 호소하는데 오히려 전쟁을 호소하는 걸로 둔갑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게 조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석기 의원이 강연을 했던 장소가 마포에 있는 마리스타 성당입니다. 그 성당에서 강연을 할 때 이곳이 천주교의 절두산 성지에서 진행되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절두산 성지가 뭘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결전 성지로 국정원이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가 결전 성지라고 국정원에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마리스타 성당에 계시는 그 교육원에 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기를 여기는 결전 성지니까 일반인이 접근하기 너무 어려운 것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증인한테. 그랬더니 그 마리스타 성당에 계신 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소리예요? 대로변에서 6분간에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강연을 했던 장소에는 그 마리스타 성당에는 창문에 치는 그것도 없었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대로변에 있었던 공공장소였던 겁니다. 또 게다가 이석기 의원을 보호하는 무슨 경호대 20명이 산악훈련했다 이런 게 언론에 보도됐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설악산 국립공원에 있는 분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딱 한마디 한 거예요. 아니요, 일반 등생각이랑 다른 게 하나도 없었는데요?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산악훈련을 했으면 뭐 등에다 뭐 지고 얼굴이 뭐 시커하거나 지쳐가지고 더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았어요?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아니에요, 일반 계획이랑 다름이 없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게다가 검찰이 또 뭐라고 물어봤냐면 혹한기 산악훈련이라고 했거든요. 혹한기.
근데 그때가 날씨가 영상 4도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뜻했는데요. 이렇게 설악산 직원이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가장 결정적인 건 아시죠? 이게 뿌락치에 의해서 조작된 사건인데 뿌락치가 국정원에 의해서 재판정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술을 했는데 처음에 국정원에 진술할 때랑 다른 내용들을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국정원에 진술할 때는 RO가 북과 연계돼 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현장에서 변호인단이 질문을 했습니다. RO가 북과 연계돼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뿌락치가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그 다음에 이석기 의원이 RO 총책이다 이렇게 이제 진술했다고 나왔는데 변호인단이 또 물어봤어요. 이석기 의원이 RO 총책이에요? 아니요, 그건 잘 모르겠고 그냥 추측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국정원의 그 진술한 조서가 221쪽인데 그게 3시간 만에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3시간 만에 221쪽을 어떻게 작성할 수가 있죠? 그랬더니 아니 국정원이 잘 알아가지고 작성을 해와가지고 저는 그냥 오탈자만 확인하고 거기다 직인을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게다가 RO 가입식을 한 장소 거기가 어디 그 민박집이에요. 그래서 그 민박집 사진을 이 사람이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변호인단이 똑같은 사진인데 문이 좀 다른 곳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넣으면서 이곳이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보더니 아 이거 확실하지가 않네요. 이러면서 또 넘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그 뿌락치한테 RO라고 하는 그 명칭을 들어봤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그 뿌락치가 한 얘기가 아니요 다른 공안 사건이 있었을 때 RO라고 하는 게 있어서 RO가 있는 걸로 그냥 추측했다. 자기도 들어본 적은 없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겁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이거 완전히 조작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일한 증거라고 얘기했던 녹취록 같은 경우에도 자그마치 272곳이 수정이 되었다는 걸 국정원 스스로가 인정을 했고 유일한 뿌락치라고 얘기했던 사람도 RO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고 이석기 의원이 RO라고 하는 것도 추측이고 모든 것을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게다가 가장 결정적으로는 원래 진술을 할 때는 검찰이 불러주거나 국정원이 불러주면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작성된 내용을 쭉 보면서 마지막에 직면 날인을 하는 거거든요. 국정원이 먼저 써가지고 와서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국정원이 불렀는 대로 뿌락치가 했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국정원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국정원 직원이 이 뿌락치가 천안함이 폭침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진보 진영이 뭔가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문제제기를 하면서 뿌락치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111에 신고를 하고 국정원 홈페이지에 이메일을 남겨서 제보를 할 것이 있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과 5월 12일에 있었던 그 강연 장소 관련해서도 먼저 녹음을 뿌락치가 하겠다라고 해서 진행이 된 거다 이렇게 국정원 직원이 얘기를 했는데 이 뿌락치가 법정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천안함 폭침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국정원에 제보를 하게 됐냐 이 얘기는 다 말 것을 어렵고 국정원 홈페이지에 진짜 제보를 했냐 라고 하니까는 국정원 홈페이지에 제보를 할 때는 기록을 해야 되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이렇게 해서 3-4가지 양식이 있는데 자기는 처음에 작성을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 뭘 작성을 했냐 4가지를 다 작성해야 되는데 작성했냐 했더니 그건 안 했다고 한 겁니다. 게다가 더 결정적이었던 것은 어떻든지 간에 국정원 직원이 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한 번 만날 때 15만원에서 20만원을 줬다는 거고 자그마치 1년 동안 2,500만원에서 3,000만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액도 지금 현재는 빙산의 일각인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 사람은 국정원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뿌락치 행각을 해서 통합진보당을 사천하고 자기의 선후배를 배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있지도 않는 상상 속의 조직을 거짓말로 진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재판정에 나와서 국정원 얘기대로 해줘야 되는데 국정원 얘기대로 안 해준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아직 잔금을 못 받아가지고 잔금도 받으려고 지금 이러는 거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국정원이 부정선거를 하고 박근혜가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이 되니까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이석기 의원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내라는 모 사건을 조작한 겁니다. 이석기 의원은 당장 석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과거에 이승만 정권이 진보당의 조봉암 당수를 간첩죄로 몰아서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 재심이 진행이 되어서 무죄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 진보당 조봉암 당수를 왜 이승만이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시켰냐? 왜 간첩으로 둔갑을 시켰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승만 정권이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당시에 북진 통일론을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유일하게 진보당의 조봉암 당수만 평화 통일론을 주장하면서 이승만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자 권력의 위기를 느낀 이승만이 잊지도 않은 간첩 사건을 조작을 했고 그 간첩 사건의 수괴로 조봉암 당수를 몰아가지고 사형 판결을 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60년에 영구집권을 하기 위해서 또다시 부정선거를 하다가 4.19 혁명을 맞이해서 결국 하야가 됐던 것입니다. 저는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을 동원한 부정선거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나 책임을 지지 않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가장 열심히 싸우는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내란모 사건을 조작하고 진보당을 해산하려고 하는 초유의 반민족 폭거를 자행하는 것은 결국 다음 선거에서 또 부정선거를 해서 영구집권을 하겠다는 그 음모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이 절대로 용납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통합진보당이 위기에 있다고 얘기하지만 저희는 국민 속에 들어가 진실을 알고 더욱더 겸손하고 열심히 투쟁을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통합진보다 더 큰 위기에 있는 것은 박근혜 정권입니다. 4대 종전까지 나서서 박근혜 정권 사퇴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권이 결국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을 때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정북으로 몰아가지고 탄압을 가하지만 그 끝에 가게 되면 결국 박근혜 정권을 충성하는 몇몇 사람들이 종박으로 남아가지고 결국은 우리 국민들 손에 의해서 끌려 내려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까지 함께 힘차게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예, 재판이 제대로 공정하게만 진행된다고 한다면 저는 되게 확신합니다. 내라는 뭐 사건은 없었다. 그래서 내라는 뭐 또 내란 선동죄로 그 혐의들은 다 무죄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남는 거는 뭐죠? 국가보안법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 1항, 7조 5항, 즉 이적 동조 그리고 이적 폐업물 등으로 또 유죄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7조는 유엔에서 계속적으로 우선적으로 폐지하라고 하는 조항이 바로 7조입니다. 민주주의 사회라고 한다면 다른 사상, 다른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들은 사법 처리할 것이 아니라 공론의 장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최근에 다시 이런 문화활동조차도 탄압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압수수색되고 체포당하고 구속당한 민족예술단체 민족춘패 탄압 관련 발언을 김경수 씨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어디십니까? 네, 민족춘패출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경수라고 합니다. 네, 이제 원래 나와서 여기서 이제 공연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있는 게 참 낯선데요. 대략적인 상황들을 좀 말씀드리자면 지난 26일 새벽 7시경에 단원 2명과 그 다음에 전식열 대표의 이혼한 전처가 살고 있는 집과
그 다음에 새시대예술연합 사무실과 민족춤폐출 사무실 5군데 동시에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시에 제가 가서 압수수색하는 과정을 봤는데 한 7시간가량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거기서 찾아낸 건 저희 이제 사무실 개소식하려고 제가 적어놨던 명단들, 낙서한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저희 옛날에 했었던 2000년도 정도에 했었던 작품 대본, 그 다음에 창작 노트,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가져가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가져오다가 무엇을 할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어떤 증거를 잡기 위해서 왔다기보다는 그냥 싹싹 털어가서 그 안에서 그림을 맞추려고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각 집마다, 각 장소마다 한 30-40명씩 들어가서 해왔는데, 증거라고 하는 것이 원피스 만화책 얘기 들으셨죠? 아이들이 보는 원피스 만화책도 가져가고,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런 종이 조각이 몇 개, 옛날 저희 프로필 제가 이제 낙서해 놓은 거,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가져갔는데, 이만한 큰 박스를 2개를 가져왔어요. 사실 이렇게 들고 가면 그냥 서리봉투에다 넣으면 될 만한 양인데, 마치 엄청난 걸 많이 갖고 가느냐, 막 몇 사람이 그걸 들고 가더라고, 쇼를 하더라고요. 나가면서 기자들이 막 그걸 찍고, 그러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들고 가도 돼요. 뭐, 그랬는데, 엄청나게 뭘 많이 들고 가는 것처럼 그래갖고 내가, 정말 이 끝없는 소설이 어디까지 쓰여지나, 얘기를 했는데, 저희 출은 1999년도에 창단을 했습니다. 전 대표가 반국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창단을 했다고는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존문화, 극장주의 이런 것들을 좀 타파하고 대중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무용들을 하자. 거리로 가서 이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용으로 한번 작품으로 만들어서 진짜 예술이라는 것이 사람들 속에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전문 단체를 만들자 해서 다니던 직장들을 다 그만뒀어요. 저도 이제 다른 직장에 다니다가 다시 이제 다 그만두고 다 전문 단체를 만들었어요. 굶어 죽을 각오를 하자. 이 나라에서 예술을 한다는 거는 굶어 죽어야 되니 굶어 죽을 각오를 하자라고 만들어서 농민 문제라든지 일반 직장인 문제라든지 학생들 문제라든지 이런 사회적으로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자라는 의미로 해서 다른 어떤 무용단체들보다 무용극이라는 장르를 저희가 많이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1시간짜리 무용극 공연을 어디 지하 같은 데서 한 거 아니고요. CTS 예술극장, 이런 예술극장들에서 대공연장에서 공연들을 많이 했습니다. 거리에서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선무용 공연한 거를 여기저기서 많이 시위를 하시던데, 조선무용은 무용이 한 장르입니다. 북한 무용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 이제 제1무용가 선생님 계세요. 그 선생님은 국립무용단 들어가서 그 작품을 강연을 하십니다. 레슨을 하시고 저희한테도 가르쳐 주셨어요. 국립극장에서 국립무용단이 공연했던 작품들입니다. 그거는 국립무용단의 국수 선생님이 하면 그냥 예술이고 저희가 하면 반국가 활동입니까? 민족춤폐출 활동 내역들이 쭉 나오면서 마치 우리가 엄청난 선동, 반국가 활동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는 대중적인 무용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예술에 대한 고민들 속에서 나온 활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이런 그 창작 노트를 가져가고 이런 것들을 시비를 걸면서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경악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16년 정도 활동을 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다. 그래서 진짜 유신시대 끝을 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예술제들과 그런 문화 행동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같이 해주시려고 하고 있고, 자발적인 어떤 홍대 쪽의 인디 문화들도 같이 해서 여러 가지 공연 활동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항은 마이크 들고 있는 것보다 공연 활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연 활동들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소식 전할 때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전신균 전 대표는
전 대표입니다. 지금 현재는 대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데 민족준비 출구까지 과하게 이걸 끌어들여서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조작정치, 공작정치, 이것이 공안탄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정당한 수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걔네들 생각이고 참 답답한데 저희 끝까지 힘 잃지 않고 앞으로 했던 것처럼 그들이 반국가 단체 활동이라고 하면 뭐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활동 안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무용 작품으로 만드는 활동들을 계속 할 것입니다. 거기에 많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싱그런 봄날에 따뜻한 햇살보다 뜨거운 태양날이 쬐는 허리를 벗삼아 화창한 가을날 시원한 바람보다 신바람 몰아치는 언덕에서 누린 사랑이 더불어 사는 세상 포기할 수 없기에 부서지고 깨어져도 우린 두렵지 않아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우리의 힘찬 걸음이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 한 걸음 되는 것 조금씩 조금씩 흘리는 우리의 따뜻한 우리 더러운 세상 시선에는 맑은 세월 되는 것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상 포기할 수 없기에 부서지고 깨어져도 우린 두렵지 않아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우리의 힘찬 걸음이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 한 걸음 되는 것 조금씩 조금씩 흘리는 우리의 따뜻한 우리 더러운 세상 시선에는 맑은 세월 되는 것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우리의 힘찬 걸음이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 한 걸음 되는 것 조금씩 조금씩 흘리는 우리의 따뜻한 우리 더러운 세상 시선에는 맑은 세월 되는 것 예, 한국청년연대 율동표였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집회 시간이 4시까지밖에 여기 신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013년 최근의 국가보안법 탄압 양상에 대해서 또 종북물에 대해서 이광철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광철 변호사입니다. 아, 날 추우신데 앉아있는 것도 곤욕이죠. 국가보안법이 빨리 철폐되어야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런 집회 안 할 텐데, 저는 아주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안보를 지켜주는 법이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우리 특히 서울역을 오가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국가보안법 없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 북한한테 잡혀먹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거 다 뻥입니다. 제가 실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국가보안법 한 해 사건 발생이 40건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2008년도에 40건, 2009년도에 70건, 2010년도에 151건, 그리고 2011년도에 148건 발생했습니다. 자, 국가보안법은 노무현 정부가 훨씬 적었고 이명박 정부가 훨씬 많았죠. 그런데 나라의 안보는 어떻게 됐냐? 노무현 정부 때 어디 배가 갑자기 침몰했습니까? 배가 폭침당했나요? 혹은 어디 연평도에 포탄이 날아들었습니까? 혹은 동부전선에서 북한군이 노크해가지고 똑똑똑 노크 기술하는 거 그거 몰랐나요? 노무현 정부 때 그런 일 없었습니다. 나라의 안보 튼튼했고 북한과의 관계도 서로 동족끼리 서로 호혜평등으로 정말 좋은 분위기 속에서 나라의 안보 누구 걱정 안 했습니다. 사재기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국가보안법 사건이 151건까지 치달았던 이명박 정부 때 서해에서 천안함이 지네들 말대로 인간오래 맞고 복침당하고, 연평도에 갑자기 포탄이 날아들고, 동부전선에서 북한군이 똑똑똑 놓고 기술하는 것도 모르고 그랬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안보를 지키고 나라를 지킨다는 말 뻥입니다. 뻥! 마치겠습니다. 예,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안보를 절대 지키는 것이 아니다. 확실하셨죠? 예, 뻥입니다. 다음은 사상의 자유 쟁취에 대해서 해방연대 성류현 지도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노동해방 실천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항두현입니다. 예, 저희 단체 이름이 노동해방 실천연대입니다. 예, 뭔가 좀 느낌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사회주의 정치조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작년 5월 달에 연행이 돼가지고 한 1년 동안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 12일 날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무죄 나왔습니다. 네, 지금 국가보안법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그건 이명박 정권과 공안 세력이 시대착오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활동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탄압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만이 있지 않습니까? 대만이 정적 억압으로 아주 악명을 떨쳤던 나라인데 대만조차도 지금 공산당이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시대가 사회주의 활동을 한다고 해서 탄압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정신나간 정치 집단만이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본주의가 이제는 청명기를 지나서 거의 노세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어가지고 무려 5년 이상 지금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세계에 내놓으라는 정치인들이 아무런 수단도 지금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돈을 찍어가지고, 윤정기로 돈을 찍어가지고 돈 찍어 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너무 오랫동안 해서 조만간 끊어야 되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어떻게 갈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사회주의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걸 갖고 탄압하는 것은 미래를 봉쇄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 같이 죽자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사회주의 활동을 가지고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은 정말로 시대착오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앞에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뭐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년이 됐다고 합니다. 국가보안법이. 정말로 이렇게 희대의 악법이 이렇게 오래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국가보안법이 전신이 치안유지법입니다. 치안유지법이 언제 시작됐는가를 갖다가 제가 오늘 검색을 해봤습니다. 1925년입니다. 계산해보니까 무려 1세기 동안 우리는 국가보안법 치안유지법을 가지고 모든 사상의 자유가 억압됐습니다. 사상의 자유가 억압된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다가 살해되고 감옥에 가고 몸이 상하고 탄압을 받았습니다. 이제 끝날 때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종북무리가 왜 되고 있는지 앞에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사제들한테도 종북 세력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 미친 짓 아닙니까?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렇게 가면 얼마 전에 프란시스코 교황이 마침 며칠 전에 말한 게 있습니다. 권고사항이라고 그래가지고 자본주의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거 개혁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 박근혜 정권이나 공안 세력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교황마저도 빨갱이 종북 세력이라고 해야 될 지경일 것입니다. 이게 제정신으로 할 상황입니까? 저는 지금 상황을 우리가 민주주의가 후퇴되는 거에 분노하고 위기를 놓고 싸워야 될 상황이지만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기의 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상 보면 낡은 세력들이 생명을 다하기 직전에 더 기승을 부립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경험한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신 말기입니다. 유신 독재하다가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부산에 투쟁하는 시민들에게 차이 처리는 탱크로 깔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몇 달 못 가서 박정희가 죽었습니다. 전두환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개헌한다고 하다가 마지막 막판에 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헌법 못 고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율항쟁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역사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위축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싸워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합시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연명해서 목숨을 부지하면서 가지가지 희한한 행동을 하고 있는 수고적 정치 세력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예, 저 지금 박근혜 씨를 좀 저 걱정합니다. 어머니도 총 맞아 죽었고 아버지도 총 맞아 죽었는데 이렇게 하다가 박근혜 씨는 어떻게 될까 걱정스럽죠. 예, 그런 불상사 일어나지 않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피켓 한번 들어볼까요? 피켓 들고 공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의 정치 공작 즉각 중단하라! 종북무리 공안 통치 즉각 중단하라! 국민감시 불법 자행 국정원을 해체하라!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학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예, 다음 순서 가겠습니다. 민중들이 싸우는 현장마다 함께하면서 힘을 주고 있는 이수신 가수를 소개합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너무 영혼이 없는데요. 하모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 표현을 잘 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달라. 여러분, 제 빨간 옷이 보시기 어떻습니까? 예전엔 이 빨간 것만 얘기해도 종복이라며. 그래서 이제 시절이 좀 좋아졌나 했더니 예,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뭐 말씀 많이 들으셨고 이제 다 아실 거라 생각해서 저는 그냥 이런 노래를 하는 사람인데, 아까 앞전에 그 민족춤패출에 이제 단원이 나오셔서 예술 탄압을 얘기하셨는데요. 여러분 애국가만 맨날 들으라고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아마 여기 전체가 다 국가를 전복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다가온 현실이 바로 그겁니다. 애국가만 부르라고 하고 애국가만 들으라고 하는. 저는 다른 노래 하겠습니다. 틀어주십시오. 키울까요? 하나 둘. 좀 줄여도 되고. 이름 모를 상처와 이유 없는 외로움, 세상이 한없이 내게 차가워질 때 따뜻한 온기로 채워준 그대란 사랑, 그대 나에게 따뜻한 난로인 거야. 쓴 소주 한 잔에 풀어내는 수다처럼 고단한 마음 위로해주는 음악처럼 말 많은 내 인생에 귀 기울여준 그대 나에게 기대고 싶은 나무인 거야.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 속에 서서 언제나 나를 향해 그대 나에게 따뜻한 난로인 거야. 그대 나에게 기대고 싶은 나무인 거야. 한번 줄여주세요. 비가 오면 그 비를 맞고 눈이 오면 그 눈 속에 서서 언제나 나를 향해 그대 나에게 따뜻한 난로인 거야. 그대 나에게 기대고 싶은 나무인 거야. 그대 나에게 따뜻한 난로인 거야. 그대 나에게 기대고 싶은 나무인 거야. 그대 나에게 따뜻한 난로인 거야. 그대 나에게 기대고 싶은 나무인 거야. 그대 나에게 그대 나에게 그대 나에게 그대 나에게 그대 나에게 그대 나에게. 꺼주세요. 거리에서 노래하면서 드는 생각을 적어서 한번 만들어 본 노래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추운 겨울에 37도짜리 저의 난로이고 늘 제가 마음을 기대고 싶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시죠?
옆에 오늘 누가 왔는지 보셨어요? 예, 이렇게 그윽한 눈으로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예.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바로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 동지는 잘 그렇게 쳐다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동지들과 함께 힘내서 가겠습니다. 다음 노래 마지막 곡인데요. 아시는 노래입니다. 우리 또 문화를 사랑하고 또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많은 시민분들도 아시는 노래니까 우리 정말 다시 한번 묻지만 애국가만 부르고 애국가만 들으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국가 전복할 겁니다. 종북 예술제 뭐 이런 거 저희 하고 막 이럴 거예요. 이제 진짜 대놓고 어디 한번 해보죠 뭐. 근데 종하고 아시죠? 종을 치고 북을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웃으며 끝까지 동행합시다. 그러실 수 있죠? 일어나 가겠습니다. 정말 이 가사가 저는 많이 와닿더라고요. 일어나입니다. 일어나. 일어나. 네, 빨리빨리 부르래요. 네, 그러게요. 이 기계가 겨울이라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안 되나요? 네. 우리 오늘 구호 외쳤나요? 구호 외쳤죠? 뭐 하나만 외칠까요? 여기 국가보안법 하면 아웃, 국정원 아웃 이렇게 합시다. 해볼게요. 시작. 국가보안법 아웃! 국정원 아웃! 민주주의 아웃이라고요? 아이 센스가 민주주의 쟁취하자 뭐 이런 거 나와야죠. 아니면 사수 이래. 다시 한번. 국가보안법 아웃! 국정원 아웃! 민주주의 아직도 민주주의를 쟁취해야 되는군요. 우리나라는. 됐습니다. 첫 가사가 그거죠. 검은 밤의 한가운데 서 있어. 검은 밤입니다. 검은 밤.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둘러봐도 소용없었지. 인생이란 강물 위를 끝없이 부초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 가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끝이 없는 말들 속에 나와 너는 지쳐가고 또 다른 행동으로 또 다른 말들로 스스로를 안심시키지. 인정감이 많을수록 새로움은 점점 더 멀어지고 그저 왔다 갔다 시계추와 같이 매일매일 흔들리겠지. 어떻게?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새싹들처럼 아직 오늘 우리의 존재를 안 밝힌 것 같은데 다 같이 민주주의를 위한 함성 신청! 아무도 피해갈 수 없다. 다 같이 마지막 함성! 어렵게 산다는 건 결국은 스스로 그럴 거매고 세상이 외면해도 나는 어차피 살아있는 걸 아름다운 꽃일수록 빨리 시들어가고 햇살이 비추면 투명하던 이슬도 한순간에 말라버리지. 한 주만 더.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어떻게?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맞아 한다.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예, 이수진 가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이수진 가수가 노래한 것처럼 우리 일어납시다. 자, 일어납시다. 자세히 일어나시고요. 자, 마지막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12월 7일이죠? 12월 7일은 무소로 모이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는 민주찾기 대행진은 생략을 하고요. 대신 1시에 독립공원에서 박근혜 정권 심판, 통합진보당 탄압 분쇄, 민주수호, 범국민대회가 있습니다. 그걸 마치고 서울역 광장으로 행진해서 오는 겁니다. 그 서울역 광장 이곳에서는 비상시국대회, 전국에 있는 탄압받는 사람들, 그리고 민중들이 함께하는 비상시국대회가 이곳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거꾸로 되는 겁니다. 알았죠? 네, 착각하지 마시고요. 다음, 우리 다시 한번 뒤틀 끌고 구 한번 인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언문 낭독하고 곧바로 민주찾기 8차 민주찾기 행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학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국민감시 불법장 국정을 해체하라! 종북무리 공안통치 즉각 중단하라! 네, 국가보안법 제정 65년을 맞은 선언문을 한국청년연대 윤희숙 대표가 낭독하겠습니다. 네, 국민을 힘으로 무력으로 통치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유신 독재 시절에나 하던 통치 방식으로 지금 우리 국민들을 탄압하려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고로 자기의 정통성이 부족한 정권일수록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권일수록 공안사건, 국가보안법에 의존해 왔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의 의지를 모아 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 제정 65년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대회 및 제8차 민주찾기 대행진 선언문. 한국 사회는 종북 메카시즘 광풍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국정원, 국방부, 법무부뿐 아니라 새누리당까지 합세한 종북몰이는 종북몰이 기세는 거침이 없다.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심각한 정치 공작을 해온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추악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 사회에 종북몰이를 불러오고 얼토당토하는 공안사건을 연일 조작하며 국면 전환에만 몰두하고 있는 한심한 상황이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임기를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박근혜 정권 하에서 내란 음모 사건,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청구, 공무원 노조, 정교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최근 천주교 박창신 신부에 대한 탄압,
통일운동단체, 사회주의운동단체, 청년운동단체,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공안 탄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시민사회단체 강제해산법마저 강행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한민국 사회의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있다. 정권을 비판하는 말을 하거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주장을 하면 종북으로 낙인 찍어 사회에서 퇴출하는 고약한 통치를 바로 이 정권, 박근혜 정권이 자행하고 있다. 실정에 따른 국민의 분노가 쌓여 종교인들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누구의 탓인가? 올해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65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다시금 공안 통치의 근간이 되어 비이성적 종북몰이의 법적 기반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 국가보안법은 탄생 때부터 괴물이었고 빨갱이 사냥과 종북몰이의 무기로 사용되어 왔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국정원이 정보정치, 공작정치로 한국 사회를 들쑤실 수 있는 근원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종북몰이를 통한 정치적 반대 세력의 제거수단, 사상의 자유,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악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후한무치한 공안 탄압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로 향할 것이며 이후 민주주의 파괴, 헌정질서 유린의 책임을 엄중히 묻게 될 것이다. 공안사건으로 전국을 전환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은 정권 몰락의 길로 이어질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국가보안법 피해 역사 65년을 맞아 오늘 우리는 다시금 국가보안법 폐지의 결의를 다지며 박근혜 정권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마지막 단어를 3번씩 함께 외치겠습니다. 국정원의 정치 공작을 즉각 중단하라. 종북몰이 공안 통치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감시 불법 자행 국정원을 해체하라.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합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2013년 11월 30일 참가자 일동. 예, 곧바로 민주찾기 8차 행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진대회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진 순서는 대형 플래카드 다음에 박근혜가 국민들한테 엿을 나눠주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요. 그 뒤로 훌라후프 드신 분들이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훌라후프 뒤로. 그 뒤로 플래카드 가도록 하겠고요. 플래카드 뒤로 방송차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카드 뒤로 선생님들이 방송차 뒤로 선생님들이랑 참가자분들 따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훌라후프 들기로 하신 분들은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훌라후프 드신 분들은 앞쪽으로 플래카드 앞쪽으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수가 출발하고 있으니까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게 해주겠어. 바꿔줘야 되고 중간에. 기다려라. 빨리 가지 말고. 아, 방금 저기 있네. 좋아합니다. 가급하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달려오면서 가급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가급하게 시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크로 정부의 방송 부정선거를 비판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국정원의 부정선거가 재발하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작년 대통령 선거는 국정원, 국방부, 국가보훈처까지 동원된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였습니다.
박근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외쳐주십시오. 박근혜는 물러나라. 정치는 관세 부동산부 박근혜가 책임져라. 언젠간 가운데 아니라 정방들의 피해를 날려서 부정선거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공감과 박근혜 정권은 온 국민에 대한 공권놀이 중단하라. 민주파나 민주파도 박근혜는 물러가라. 전체적인 관권 부정정부 박근혜는 물러가라. 민주평이 공안파나 국정원을 내가 보기에는 현승하게 한번 뒤로 한번 보내볼게요. 오케이, 이게 더 나아요. 그리고 노티 들어요, 노티. 힘들어도. 빨리 걸어갈게요, 여기는. 그쵸? 네, 출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나와주세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정원이 운영관계를 갖추기 위해 통합진보당을 협정장으로 삼아서 결국 국민들의 관심을 딴 곳으로 몰아 정복무를 했다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지금이라도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이석수라고 검색을 해보십시오. 물러가라! 내라는 거 허인할수 국정원을 해체하라! 내라는 거 조작이라 이석기를 격파하라! 종교탄압 민주파괴 박근혜는 물러가라! 헌정률인 민주파괴 국정원을 해체하라! 민주파괴 공안탄압 박근혜 정권 물러가라! 헌정률인 민주파괴 진보당의 설시도 중단하라! 국가방법 폐지하고 구속자를 석방시키자! 헌정률인 공안탄압 국정원을 해체하라! 내라는 뭐 조작이다! 구속자를 석방하라! 정부물이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48박차로 외쳐보겠습니다. 구속자를 석방하라! 시민 여러분, 지금 저희는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되고 있는 민주촉찾기 토요일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해서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함께해 주십시오. 종북몰이 중단하라! 투쟁! 국정원을 해체하라! 투쟁! 올라와라! 투쟁! 기자들은 완전 방송에 나가나? 이거 소리도 못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되고 있는 민주 찾기 토 다시 한번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내라는 무 허위 날조 국정원을 해체하라. 예, 구호는 끝에만 3번씩 같이 외쳐주십시오. 내라는 무 조작이다. 구속자를 석방하라. 내라는 무 조작이다.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민주 파괴 공안 탄압 박근혜는 물러가라. 민주 파괴 공안 탄압 국정원을 해체하라. 총체적인 관권 부정선거 박근혜는 물러가라. 헌정유린 민주파괴 진보당 예산 시도 중단하라. 정치판악 민주파괴 통합진보당 해산 시도 즉각 중단하라. 종북몰이 중단하라. 8박자 하고 다시 외쳐보겠습니다. 종북몰이 중단하라. 투쟁. 여러분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정원을 해체하라. 국정원을 해체하라. 국정원을 해체하라. 국정원을 해체하라. 박근혜는 올라가라! 박근혜는 물러가라. 박근혜는 물러가라. 박근혜는 물러가라.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의원 석방하라.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민주주의 구하자! 민주주의 수호하자. 민주주의 수호하자. 민주주의 수호하자. 저 파일집 주인 아니 좋습니다 어르신. 예. 감사합니다. 민주파괴 원정률이 박근혜는 올라가라! 원처럼 공개하고 구속자를 적발시키자!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연주해주세요! 공안처럼 사행하는 국정원을 해체하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연주세요!
시민 여러분, 지금 저희는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되고 있는 민주찾기 투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구호외쳐보겠습니다. 내라는 모 허위날조 국정원을 해체하라. 민주주의 파괴하는 박근혜를 물러라. 무한타라 자해하는 국정원을 해체하라. 내라는 모 조작이다. 이석기를 석발하라. 석발하라. 총체적인 부정선거 박근혜를 물러가라. 헌정열인 민중타계 진보당의 시도 즉각 중단하라. 내라는 모 허위날조 국정원을 해체하라. 내라는 모 조작이다. 구속세를 석방하라. 민중파괴 공안타라 국정원을 해체하라. 총체적인 부정선거 박근혜는 물러가라. 내라는 모 조작이다.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민주주의 파괴하는 국정원을 해체하라. 공안타라 자해하는 국정원을 해체하라. 내라는 모 조작이다.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내라는 모 허위날조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보도자료로 돼 있어요. 보도자료. 탈락자고 한번 다시 외쳐보겠습니다. 박근혜는 물러가라. 수직. 특혜 조기. 그다음에 이거는 그대로죠. 오후 3시에 진행되고 있는 민주찾기 투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킨 이한 걸음 한 걸음에 모두 함께 해주십시오.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수직.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